자,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이거 맞나요? 당신은 숲을 지나가다 외진길에 주차된 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외진길을 헤쳐가던 도중에 당신은 털털거리는 소리에 이끌려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본래대로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긴 했지만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계속 한 곳에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의문과 함께 이끌려온 당신은 이윽고 문이 열린 채 방지된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였죠. 게다가 트렁크에는 갖가지 식료품들까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당신은 마침 이틀치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왜 시동이 걸린 채로 숲에 있던 걸까요? 정말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거 보면 어쩌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트렁크에 식료품들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가는 걸 알 사람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들에서 물자들을 내버려둔 건 본인의 잘못이다. 차량에 탑승을 운전하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야호!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다. 좋건 나쁘건 간에 막 집어갔다간 원한해지지도 모르는 일이다. 차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시동이 걸린 걸 본다면 분명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합류하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다가 우호적으로 다가간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중요함을 입증하고 입지를 굳혀서 영향력을 얻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할 것이다.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해서 만약 그들이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많은 물자와 이 멋진 차를 챙기고 도주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 나는 혼자잖아. 나는 혼잔데 이 사람들은 몇 명인지 몰라. 한 5명, 6명 돼봐. 다구리엔 장사 없거든? 이거는 삐삐. 그리고 이것도 삐삐. 일단 난 살아야 되거든. 이건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호적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고 이게 나 혼자 먹을 때 일주일이지. 사람들이 7명이어봐. 그러면 하루치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냥 나는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 성격상 절대 못해요. 내 중요함, 입증 절대 못하지. 어림도 없지. 그리고 배신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차라리 그치. 차라리 이거 해가지고 차로 다 치워버리는 게 낫거든. 이것도 물건 챙기다가 습격당하면 끝이거든. 근데 차에 타가지고 바로 운전해서 째는 거지. 당신은 라디오를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감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자분들께는 안전한 숙소와 식량, 식수가 제공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경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 중인 국민들께서는 정부요? 그것이 남아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설마 백신의 희망이 있는 걸까요? 방송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지는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라도 가는 길에 오른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서 물자를 얼마 훔쳐 몰래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어쨌든 간에 좋을 것이다. 이거는 바보죠.
3, 4번은 바보잖아. 수많은 군경 병력의 대기 중이래잖아. 가다가 총 맞고 뒤지고 싶나? 그러고 안 갈 것 같아. 이게 진짜 국가일지도 모르고 갔다가 그냥 뒤질 것 같아. 가면은 그냥 개죽음이야. 스릴을 즐기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어요. 당신은 2층 건물의 2층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한적하기 그지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 있고 의자들은 모조리 넘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내다보니 저 아래에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를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수색을 시작하려던 참에 밤의 침묵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아, 황급히 내다본 창문 밖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온 좀비들에게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이 2층 건물은 물자가 꽤 많이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을 산채로 좀비에게 뜯어먹히게 내버려 둔다면 넉넉히 챙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을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당신에게는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하나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좀비들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렸으니까 이 사람은 살 수 없겠죠? 최소 좀비 최소 사망, 최대 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야. 근데 권총이 6구경이냐 8구경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는데 잘 몰라요, 사실. 6발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8발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니야, 이거는 좀비를 쏘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적어도 고통 없는 죽음을 줘야 한다. 물건은 조금밖에 챙기지 못하겠지만 총알 한 발로 산채로 뜯어먹히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일 것이다. 이미 물렸으니 별 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가 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물건들부터 챙긴다. 저 사람이 죽는 덕분에 내가 물건을 더 챙길 수 있으니 총알도 아낄 겸 살인도 하지 않는다.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구하면 살 수도 있다. 권총에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으니 저 사람을 포위한 좀비들을 해치우고 구출한다.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적어도 써야 하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쓰레기잖아. 나는 하기 싫은데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야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쓰레기 아니야. 난 절대 이 말은 못할 것 같아. 심지어 나 혼자가 아니었어? 나 뭐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었어? 이건 쓰레기잖아. 그러고 그때가 또 달라요? 지금은 같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 나는 여태껏 혼자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할래. 그러고 권총에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다고 쳐? 근데 좀비를 막 쏴. 근데 그 사람도 좀비가 됐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좀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고 이거 이제 총을 쏘면은 좀비들이 반응을 하잖아. 이 지금 보이는 좀비들이 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 좀비로 인해 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마인드로 이미 물렸으니 별 수 없지 뭐.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결 엔딩?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는 전신주를 들이받은 자동차와 털린 짙게 지났던 상가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어이, 어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간심해 같은 목소리에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치려던 골목 구석에 야구방망이와 오한마로 무장한 불량스러운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로 인해서 건축에는 약 3발만이 남아있는 걸 당신은 기억해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 물건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은 몇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같이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한 총알만 낭비할 수도 있다. 총구를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다면 딱 한 발 정도만 위협용으로 사격하고 모두가 흩어지면 빨리 자리를 벗어난다. 굳이 총알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소란을 만들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햇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의 가방을 들고 있는 녀석의 물건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되겠다. 아마 저놈들 모두 지금 상황에선 털어맞기 딱 좋을 것이다. 총도 없는 것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싹싹 털어가자. 아니, 쓰레기 마인드가 되게 많네.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위협받던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한 상태라면 영입을 제의한다. 방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이야, 이거 또 남았죠? 이거 최고 쓰레기? 야, 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네가 좀 가서 구해봐. 야, 나는 무서워서 못해. 난 저런 거 못해. 넌 나보다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잖아. 야, 가서 쟤네들을 죽이던지 쟤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쓰레기. 쓰레기. 욕심쟁이. 욕심쟁이. 근데 난 그냥 조용히 갈 것 같아. 굳이 소란을 만들어야 되나? 저런 사람한테 걸렸다면 그게 저 사람 운명이겠죠. 나는 그냥 소란을 만들지 않을 것 같아. 총알도 3개밖에 안 남았대잖아. 당신은 상당히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하기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에서 쓰일 줄은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며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이 생존자들의 말을 믿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얘네가 그치 맞지 얘네가 그 라디오 방송하는 애였으면 어떡해.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는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어딨다는 거야?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면 훔쳐서 나오게 딱인 곳일 터이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간다면 총이 빈 상태이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나 혼자서 독차지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 머무르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머물기 좋은 곳일 터이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서 비어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단단히 각인시켜주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주도권을 휘어잡는다면 흑심을 품고 동행한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홀라당 다 챙기고 나온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데 위험해. 거기 사람이 얼마 없다고 했지.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랬지. 사람이 얼마 있다고는 말을 안 해줬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구리엔 장사 없죠? 총도 총알 없는 거 걸려봐. 바로 그냥 나는 먹이가 되는 거야.
얘네가 식량이 없어서 인육 먹으려고 나를 꼬시는 거면 어떡해. 난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나는 이렇게 굳이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아요. 뭐 훔칠 것도 없고, 훔치지도 않을 거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안 따라갈 것 같아. 길을 가다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 아, 그래?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숲을 위에 덩그러니 있는 생존자를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더플백을 둘러매고 있는 그는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 보였죠. 움직임이 얕긴 하지만 숨을 쉬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분명 살아있는 상태였고 훑어보니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 도로까지 누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널린 처참한 몰골의 좀비들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과 당신만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를 깨운 다음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누군가 또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깨워두는 편이 그에게도 좋다.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중에 추적당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 같으니까. 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잘못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고 죽을 작정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 물건만 빼돌려서 지나쳐간다. 괜히 물건에 손대기도 그렇고 깨워서 오히려 나를 위협한다면 그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냥 후한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으니 가던 길 마저 가자. 나 자바가쇼 있는 걸 보니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피를 보면서 재미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다. 이건 뭔 사이코패스야? 이거 사이코패스 테스트 아니죠?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 근데 난 그냥 안전하게 물건에 손도 안 대고 깨우지도 않고 그냥 가던 길 마저 갈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계속 있게. 어차피 오면서 나도 사람도 좀비도 못 봤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흔치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진 않고 그냥 잠시 쉬다가 일어나서 알아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괜히 위험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당신의 동료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라고 얼마 전 어찌저찌 합류하게 되었던 당신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저가 담겨 있었지만 끝내 당신을 신뢰하고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나 물렸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택가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였던 좀비를 처음에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린 뒤에야 겨우 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린 손은 왼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그의 소방도끼가 있긴 했지만 당신은 마찬가지로 권총도 있었습니다. 쫓아내거나 헤어진다. 더 이상 동황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 손발이 맞아서 괜찮은 동료긴 했지만 부담도 지기 싫고 그렇다고 해를 끼치기도 껄끄럽다. 거짓말로 치부한다. 물린 부위는 가짜일 것 같다. 아니, 적어도 지금 멀쩡한 거 보면 아무래도 면역자일 수 있다. 잘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개의치 않고 동행한다. 동료의 왼팔을 절단한다. 피냄새와 비명을 어떻게든 막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설령 새어나가도 이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한다. 손을 자르면 아마 과다출혈로 죽지 않을까요? 격리시킨다. 식수와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 안에 동료를 격리시켜 며칠 동안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살해한다. 권총으로 편안하게 보내준다. 총알 한 발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그간 지내온 정으로 줄 수 있는 일이다. 자살을 종용한다.
권총을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둔다.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힐 순 없다. 나라면 뭐 격리시키고 팔을 자르고 권총 내가 쏘고 권총 주고 그러느니 총알 쓰는 것도 아까울 것 같아. 그냥 여기서 헤어질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괜찮아, 정이 있어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사실 총알이 아깝죠. 아깝지. 이 세상에 지금 좀비가 이 들끓는데, 내가 정말 위험할 때 총알 써야 되는데, 아깝죠. 어떻게 이게 안 아까울 수가 있어. 해를 끼치기도 껄끄럽지. 그동안 함께했던 정이 있으니까. 그니까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죽일 필요도 없고. 그러고 세상에 이미 좀비가 떼거지로 우글우글한데 내 동료 좀비 한 명 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큰 일이 날 것 같지도 않고 혹시 모르잖아. 좀비로 살다가 백신이 나와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당신을 붙잡은 불량개들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맞아. 총알이 너무 귀해. 어이, 띨빵이. 어이, 띨빵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면서 금리를 드러내더니 당신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네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좀 챙겨줄게. 어?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곤 어떻냐든 묻자 그들이 뭐 난처해하더니 자신의 두목이 진심이란 건 알고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보스, 아무리 그래도 그 녀석은 좀... 내 말이 법이야!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잡혔네. 안 잡혔으면 했는데 잡혔네.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류한다. 무슨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붙들린 상황이라면 체념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살 확률이 높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릴 순 없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산채로 좀비밥이 될 게 뻔하지만 거부한다.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들어가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 거 아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 안에서 입지를 굳힌다. 야, 나는 안 도망갈 거야. 안 도망갔고 죽기도 싫어요. 사실 나는 이런 아포칼립스 사태가 오면은 난 바로 죽을 거야. 주저안하고 나중에 뭐 3일 만에 백신이 나와서 좀비가 다 죽는다거나 우리나라 군이 좀비를 다 죽인다거나 내가 백신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 같은 먼치킨이라던가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 그럼 저는 바로 죽을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단 잠깐이라도 살고 싶지 않거든? 근데 이미 여기 안에 나는 살고 싶어 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잖아. 동료까지 버려가면서 살았잖아. 살았잖아. 끝이 막상 되면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암튼 여기에서의 초는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 복수하고 달아났다고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거 어울려야지. 어떻게 안 어울려. 안 그럼 내가 죽는데. 나는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잡혔잖아.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랑 다니는 게 더 살 확률이 높아가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입지를 키우고 싶진 않아. 입지를 굳히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류하는 정도일 것 같아. 그러고 이미 이렇게 세상이 멸망하는데 아포칼립스 사태인데 법이 어딨고 정의가 어딨어. 사람의 도덕? 이미 죽은 지 오래일걸?
당신은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캠프에는 천막이 있고 중앙에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죄다 찢어져 있고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쳐나는 시체들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생각이 들던 차, 갑자기 아직 살피지 않은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를 향해 총을 거눴죠. 자, 잠시만 기다리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은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며 투항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젊은이, 그냥, 그냥 지나갔세. 응? 굶은 지 일주일이나 돼요. 먹을 것도 없다네. 어떻게 할까요? 저른바리에다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른바리가 범인인데 갑자기 똑바로 걸으면서 내 뚝배기 깨면 어떡해? 갑자기 예, 아저씨, 할아버지, 여기는 핀냄새 나서 좀비들 꼬이기 쉬우니까 다른 데 가서 좀 숨어 있으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죽지 말고 조금 더 오래오래 살아남으시죠? 하고 지나가는데 헤, 걸려들었어. 이러고 갑자기 개 뛰어가지고 뚝배기 깨면 어떡해. 저 가방 안에 총을 숨겼을지도 모르는 일다. 노인이라고 다를 건 없으니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가방을 확인한다. 물건이 없다는 건 거짓말에 분명하다. 노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살 만큼 산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니까 저른바리가 아포칼립스 사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협력자도 없어. 혼자 있잖아. 우선 총구를 계속 겨누고 다 털어내고 물어본 다음에 이곳을 마쳐 살펴 딱히 특별한 게 없다면 노인에게 해코지는 않고 자리를 벗어난다. 이런 노인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험상궂다. 우리 그룹에 영입하는 건 어떨까? 저른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내치기엔 좀 그럴 것 같다. 영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적당한 물과 음식은 쥐어드리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수색하러 와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돕는 일이다. 네, 오늘은 안경이 방에 들고 왔어. 그니까, 아니, 저른발인데, 아포칼립스 사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지? 근데 죽이고 싶진 않아. 죽이고, 아무래도 살아남긴 힘들지. 저른발이에 노인이야. 식량은 어떻게 구했고, 좀비들 만났을 땐 어떻게 도망쳤으면, 뭐, 손오공? 뭐, 드래곤볼 모아가지고 에너지파 쏘는 그런 도인이 아니라면은 살아남긴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죠. 근데 내 물과 식량은 너무너무 귀한데, 그거를 굳이 나눠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지. 그 식량을 나눠줬다가, 이 새끼들 봐. 이 자식들 봐. 얘네 물이랑 음식이 좀 있네. 나한테 나눠줄 여유까지 있는 거 보면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 갑자기 진짜 가방에서 총 꺼내가지고 탕탕탕 하면 다 죽는 거야. 영입하기도 싫어요. 일단 이게 좋은 것 같아. 일단 경계하면서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주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파삭, 파삭.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검붉은 서늘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이내 주택의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진 좀비가 이내 털썩 쓰러졌고 아무래도 생전 부부였는지 둘이 복도에 엎어져 쓰러진 게 왜인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굵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과 얇고 가는 손 둘 모두 부패가 진행되어 창박한 살갗에 약지가 끼워진 반지는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당신은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겁에 질려 당신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눈을 꽉 감고는 벌벌 떠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데리고 다녀봤자 식량과 식수만 축날 뿐이다. 그냥 여기 두고 주택을 빨리 빠져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인데 그냥 두고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달래는 동행할지 물어본다. 그룹에서 책임질 여력은 없다. 그냥 적당한 식량과 물 정도만 대충 앞에다 던져놓고 빠져나간다. 아이를 데려가면 그룹에서 인간성을 추구하는 파벌 쪽의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내 입지를 굳게 굳힐 수 있겠지. 그럼 이후에 내 영향력도 커질 거리다. 대선, 대선 루트. 또 나왔죠? 나는 왕이 될 거다. 내가 왕이 될 상의로냐? 어이,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의로냐? 아이를 속이고 데려가서 약탈자 무리에 인신매매한다? 서커스하는 어릿광대는 그놈들이 찾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거래의 대가로 받는 식량도 충분할 것이다. 사이코패스도 나왔죠? 와, 더한 거 있다. 데려가서 광대 훈련을 시킨다. 마침 지루한데 잘 됐어. 야, 이거 사이코패스라고 뭐라고 했더니 밑에 더한 또라이가 있네. 난 그냥 이거 할 것 같아요. 사탄보다 더해. 사탄 실직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야.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을까? 재미 말고, 진짜로. 과몰입해서. 식량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커스단에 팔거나, 심심한데 광대 한 명 영입한다 하지 뭐. 이러면서. 무서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나도 인상 개 터졌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래도 인간성을 저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이거 선택했어? 광대 훈련 시킬 거야? 막, 야, 너 물구나무 서기 하면 이거 식빵 부스러기 하나 들고 이 식빵 부스러기 하나 더 줄게. 물구나무라도 서봐. 이럴 거야? 진짜 인성. 그냥 이거 데리고 다니 이거는 조금 많이 이거 아니면은 이거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저른발이 노인보다는 뭔가 아이한테 제가 약간 좀 더 치근감을 느껴. 그래서 그냥 조금 주고 빠져나갈 것 같아. 왜냐면 엄마 아빠가 죽었잖아. 솔직히 재밌지 않을까? 인 인성 문제 있어? 너 인성 문제 있어? 인간성 버려. 인간 아니야. 사탄 일자리 뺏어. 어, 당신은 머리에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어이, 어이. 그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 미처 2인 1조의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당신은 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관자놀이의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가 사라졌고 눈을 흘겨보니 그것은 총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바로 죽을 거야. 네가 아무리 재빨라도 총알보단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을 거고. 당신은 특수요원도 아니었고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수도 없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잘 들어. 오늘 네 놈들 기지를 습격할 거다. 일러 바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랑 투항한 놈들을 살려주겠다. 가서 일러 바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일러 바치거나 투어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룹을 미리 떠난다. 적어도 생포당할 일도 맞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무슨 놈들인진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돌아가서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투항하면 살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적어도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돈독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니 기왕 붙을 거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투항해봤자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습격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뻥일 수도 있어. 일단 갈아타진 않을 것 같아요. 갈아타지는 않을 것 같고 투항해도 죽을 것 같아. 분명 죽을 거야.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일행들한테 알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도망갈래. 난 그냥 이렇게 치사하고 비열하게라도 살아남아야겠어. 난 그냥 도망갈래. 싸우다 도망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난 그냥 도망갈래. 당신은 쓰러진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일어서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드디어 마지막. 용건 있으세요? 당신은 약간은 당황한 낯으로 안경을 쓴 상대방이 당신에게 경계심을 품은 건지 거리를 벌린 채 좁혀지지 않길 바라는 듯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차림을 보니 그는 의사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홀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두른 가방 사이에서 뼈톱이 튀어나와 있었기에 추측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서 온 것을 인식한 것인지 인상을 구기고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난 같이 갈 생각도 없고 특히 털 생각이라면 다가오지 마세요. 어쩌죠? 의사가 그룹에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 온갖 회유하는 말과 함께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맞아, 야매가 최고지. 어떻게 해서든 데려가야 하니까 강제로라도 그래야만 한다. 당장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끌고 간다. 협조의 뜻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분명 희귀한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짐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인데 굳이 무리해서 영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권총으로 그를 위협하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의사라면 분명 의약품을 가지고 있을 테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난 이거 할 것 같아. 나는 그냥 안전빵. 굳이 나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래. 알아서 혼자 잘 살아남아 보세요. 가 낫지 않을까? 아, 끝났다. 불신주의 방랑자. 그치? 너무 불신이긴 했어. 여기서 난 어디 있는 거야? 불신주의 방랑자가 이거? 가족이랑 친구 믿냐고요? 에이, 믿지. 이건 다 생건 남이었잖아. 생존 완료. 당신은 어느 그룹에도 소속되지 않고 홀로 다니는 것을 희망합니다. 홀로 다니는 만큼 생존 완료 동안 그에 기반하여 악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룹으로 행동할 때의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동행하는 것 외에는 곁에 두는 사람이 없는 유형으로 3위에서 4, 5위 정도의 생존율을 오락가락 합니다. 악행인지. 당신은 악행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저 침묵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침묵하는 수생자나 경계하는 스캐빈저들보다는 그나 조금이나마 제약이 덜한 편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홀로인 만큼 지켜야 할 무언가 또한 없기에 더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강해지면 불량스러운 약탈자 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속감이 더 낮아지는 동시에 악행인지도 또한 낮아진다면 배신하는 내통자에 가까워질 테고요. 결론적으로 당신은 홀로 다니면서 말 그대로 방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동료도 손절했다고? 아니 물렸대잖아. 부득이한 정찰자? 가학적인 불안당들과는 큰 집점이 없으나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경계할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을 믿지 않게 된 이들의 영향이 아주 크니까요. 부득이한 정찰자? 없네. 부추기는 조종자로 하여금 당신은 이전 그룹에 쫓겨나면 사람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 분실주의로 변했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폐쇄적인 파수꾼은 당신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다릅니다. 당신이 소속감이 높다면 이들과 같이 됐을 것이며 이들이 소속감이 낮았다면 당신과 같이 됐겠죠. 서로 무한한 사이로 그다지 크게 다툼과 정 또한 없을 것입니다. 도리는 남아있는 편이래 나는. 아, 알아요. 자, 결과는 불신주의 방랑자 The Distrustful Wanderer 로 나왔네요. 역시 이거 하면서 너무 불신하긴 했어. 너무 다 불신이긴 했어요, 제가. 너무 믿지 않긴 했어. 이럴 것 같았어.